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그야말로 공포의 엘리베이터입니다. 그제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던 남성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3일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탄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비명을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남성은 그 사이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성범죄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내 집 앞이어도 CCTV가 있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 이유까지도 좀 경계하고 봐야 하는 불신의 사회에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그제 낮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이웃 여성을 폭행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A씨가 피해 여성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다는 겁니다.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비명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길래 여성분 피 흘리고 쓰러져 계시고 몸 상해 흔적 다 보이고 제지를 하려고 했으나 쉽게 뿌려치지도 않았고 밀려나지도 않았고라고 하더라고요. 덩치가 있었거든요. A씨는 오늘 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주민인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남성이 집에 들어가려던 여성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조르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주민이 여성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아파트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순찰도 이제 강화되기 사건 발생 지역이면 좀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공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TV 켜기 겁나시죠? 오늘은 또 어떤 아기가 희생됐을까 뉴스를 전하는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들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만 600건에 달합니다. 어제는 텃밭에 안매장됐던 아기의 유골이 7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사체 유기죄 공소시효를 한 달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건이 드러나는 중이라 지역도 함께 짚어드려야만 합니다. 자, 이거는 경기도 김포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경기도 용인에서는 2015년 3월에 아이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40대 친아빠와 외할머니가 체포됐습니다. 다운증후군 증상을 보이자 살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아기가 수백 명에 달한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금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어야 할 아이가 7년 만에 땅속에서 유골로 발견된 곳입니다. 지난 2016년 8월에 인천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40대 친모는 이곳 친어머니 텃밭에 시신을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5시간 만에 백골 상태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텃밭 주인인 친모의 어머니는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유기 혐의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친모의 어머니와 이혼한 남편도 공모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비극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야산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3월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40대 친부와 장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한 뒤 친모도 범행 사실을 알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는 6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죽이기도 했을 거고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치 못하게 베이비박스 같은 데 넣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형사처벌이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경찰에 이거 수사를 맡기니까. 이 가운데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23명. 경찰은 남은 540명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려견도 땅에 묻혔습니다. 살아있는 채로요. 지난해 4월 제주시 애월읍 공터에서 푸들 한 마리가 코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파묻힌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견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견주였던 30대 여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이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그리고 반려견의 매장을 도운 여성의 지인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여성은 혼자서는 범행이 여의치 않아서 야심한 새벽에 지인이던 남성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두 사람은 구덩이를 파서 푸드를 묻었습니다. 푸들은 6시간 뒤인 오전 9시쯤에 발견됐는데 땅 위로 코만 빼꼼히 나와 있었다고 해요. 인근에 거주하던 여성은 처음에는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더니 나중에는 죽은 줄 알고 묻었다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는 거짓말을 못하죠. 푸들이 산채로 묻힌 거 다 찍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성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반려견이 산채로 땅에 묻혔을 때의 공포, 숨을 거둘 때까지 주인만 애타게 기다렸을 그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인의 선처 호소에 반려견은 무엇이라 답을 할까요? 강남에서는 신종 퍽치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이 퍽치기는 술에 취한 사람을 갑자기 공격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는 용어인데요. 이 남성은 만취자들의 지문을 노렸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지문인식 잠금 해제 기능 때문이에요. 만취한 사람의 스마트폰을 빼앗고 지문으로 잠금 기능을 푼 뒤에 수천만 원을 빼갔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실시간 대출도 받아서 챙겼습니다. 만취한 날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이 점을 노려서 내 차에 구토를 했다, 아내를 성추행했다 여러 핑계를 대면서 돈도 뜯어냈습니다. 전과 17범인데 현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혹시 술 약속 있으시다면 이런 범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늦은 밤 서울 강남.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이끌려 골목을 지나갑니다. 기둥 뒤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제압된 취객의 손가락은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 데 사용됐고 계좌에선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의 유흥가를 돌며 만취한 사람을 노려 돈을 빼앗은 혐의로 32살 남성 장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장 씨가 지난 1년 동안 가로챈 돈은 모두 5,500만 원. 취객의 계좌에 충분한 돈이 없으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대출을 받아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PC에서 카톡을 보니까 카드론을 돈을 찾아서 카드론을 핸드폰에 있는 토스를 통해서 1,000만 원을 인출해 갔더라고요. 그런데 장 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다짜고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 와이프를 끌어안았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기 집사람 옷에도 토했어요. 차 부족했지만은 신용도 아시죠? 시트하고 다 바꿔야 돼요. 40만 원 먼저 어떻게든 해주세요. 경찰은 장 씨처럼 스마트폰의 보안이 허술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신종 퍽치기범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